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어제 시황에 대해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증시가 평소보다 3시간 일찍 폐장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 마무리됐는데요. 어제 빅테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그냥저냥 나쁘지 않게 흘러가면서 증시 자체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이 문제였죠. 최근 채권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어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내 자체적인 이슈로 하락을 한 건 아니고요. 독일에서 날아온 소식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독일 정부가 부채 한도 적용을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채권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부채 한도가 없는 상태를 좀 더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인즉슨 추가적으로 독일의 국채 물량이 시장에 더 쏟아져 나올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그만큼 국채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유럽의 경제와 결을 함께하는 경향이 있는 미국 국채 역시 이런 소식에 영향을 받고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독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원래는 독일 헌법에서 명시하기로는 독일 정부는 GDP의 0.35% 비율까지만 새로운 부채를 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몇 년 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부에서 이 제한 한도를 유예시켰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워낙 이제 경제적으로 깜짝 돌발 변수이기도 했고 자칫 유연하게 잘 대처하지 못해서 괜히 막 자본시장 다 망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긴급조치 차원에서 부채 한도 제한을 없앴던 건데요. 근데 언제까지고 유예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들 맘대로 화폐 계속 찍어내겠다는 거고 이러면 인플레는 당연히 잡기가 힘들어지고 그럼 뭐 그냥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꼴 나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애초에 약속하기로 부채 한도 적용을 올해 말부터는 다시 할 거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근데 독일 정부가 다시 말을 바꾼 거예요. 이거 부채 한도 제한 없애는 조치를 좀 더 이어나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좀 그렇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 하면 뭐 요즘 아무리 폼이 많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유럽 내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일 뿐만 아니라 또 독일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좋잖아요. 뭔가 이게 약속에 굉장히 민감하고 원리 원칙을 잘 지키면서 재정도 탄탄하게 잘 운영할 것 같은 그런 그 특유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국가가 갑자기 말을 바꿔버리니까 당연히 해당 국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국채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왜 독일 정부는 이렇게 국채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게 뻔히 예상됐던 상황에서 저런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일단 첫 번째로 당연한 말이겠지만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독일의 GDP 성장률은 계속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이 마이너스 폭이 이번 3분기에는 좀 더 커졌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도 0.1만큼 더 안 좋아졌어요.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만큼 세금이 더 잘 거치지 못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11월 15일에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요. 독일이 팬데믹 당시에 경기 침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배정해놓은 600억 유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급한 상황에 운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정을 해놓은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돈을 독일 행정부가 다른 곳에 쓰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로 쓰려고 한다던가 하는. 근데 이런 독일 정부의 시도를 헌법재판소가 막은 겁니다. 안 된다. 저 600억 유로는 이렇게 다른데 급하게 빵꾸가 나면 그걸 메꿔주기 위해 배정된 돈이 아니다. 모든 돈은 처음에 조성된 그 목적에 맞춰 사용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왜냐면 지금 경제 상황이 진짜 안 좋아서 돈이 잘 안 모이니까 좀 융통성 있게 당장 안 쓰고 있는 저쪽에 돈을 끌어와서 필요한 곳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근데 또 헌법재판소 측의 판결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게 맞긴 하죠. 왜냐면 뭐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또 안 터질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국가 예산은 다 정해진 용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이런 식으로 뭐 좀 급하다고 해서 여기서 끌어다 저기서 쓰고 저기서 끌어다 여기서 쓰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처리를 하면 독일의 안정적인 국가 시스템을 해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모로 남들 보기도 좀 별로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좀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 속에 독일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채 한도 제한을 없앤 것을 더 유예하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소식에 어제 미국 채권도 타격을 받았는데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당장의 미국 채권 시장에서 독일의 저런 조치를 악재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좀 더 기간을 여유롭게 잡고 생각을 하자면 이게 그렇게까지 악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전 세계 경제가 정말 힘들긴 힘들구나. 독일 정도 되는 강대국도 저렇게 지금 국가 운영 자금이 쪼달리는 걸로 봐선 연준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간 어디 하나 세게 터질 수 있겠는데? 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더 유입될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독일도 저 정도인데 역시 그래도 미국이 더 안전하겠지 하는 심리와 함께 미국 국채 시장으로 자금이 더 유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